참깨는 잘만 수확한다면 그 쓰임새야 두말하면 입 아픈 아주 귀한 작물이죠. 파종부터 수확까지 100일 정도로 단기간에 재배하기 때문에 품종을 잘 선택하고 양분 관리 잘하고 생육기 동안 몇 가지 부분만 잘 챙겨주면 고소하고 귀한 결실을 확실히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참깨 재배에 있어서 발화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씨앗으로 파종할지 모종으로 심을지, 참깨밭을 어떻게 만들어야 다수하기 가능한 건지, 생육 중에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수확량이 폭발하는 추천하는 품종까지 빠짐없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 때도 못 맡아봤던 깨볶는 냄새를 뒤늦게라도 맡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참깨는 발화 저온이 27도나 되는 열대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참깨가 저온에 심어지면 잘록병에 잘 걸리는데 발화되기 이전과 이후 모두 잘록병이 올 수 있습니다. 최저 기온이 최소 12도 이상 지속되는 따뜻한 때에 심어주시는 것이 좋은데, 남부지역은 5월 초중순, 중부지역은 5월 중순부터 5월 말경까지 파종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종을 사서 심으실 분들은 이미 모종판에서 참깨가 25일 정도 자란 이후이기 때문에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 심어주시면 됩니다. 참깨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가지가 넓게 뻗는 가지깨라 부르는 다분지 참깨, 가지가 많지 않으면서 원줄기에 주로 참깨가 달리는 외대깨라 부르는 소분지 참깨가 있습니다. 가지깨는 가지마다 깨가 달리니까 외대깨에 비하면 한 나무당 주당 수확량은 많지만 심는 간격을 넓게 해야 되고, 가지가 많이 뻗으면 여름에 줄매기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외대깨는 가지깨에 비해서 주당 수확량은 적지만 가지깨보다 좁게 심으니까 한 평당 수확량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확 전에 꽃을 따줘야 되는 적신 작업을 해줘야 되는 수고로움이 더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구마다 4-5개의 종자를 2cm 정도 깊이로 아주 얕게 심습니다. 종자가 정말 작은 만큼 싹도 힘이 없어서 깊게 심었을 때는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심는 깊이를 특히 조심해 주시고, 밭에 있는 흙을 덮어서 흙이 굳어서 싹이 올라오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상토나 모래흙 같이 가벼운 흙을 파종한 곳 위에 살짝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종 이후에 물을 줄 때도 물줄기가 튀어서 덮은 상토가 흩어지거나 종자가 유실될 수도 있습니다. 종자가 작은 만큼 발화에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20에서 30% 정도의 수분이 가장 적당합니다. 흙 위에 종자를 올리고 미리 물을 뿌려서 촉촉하게 해둔 상토를 종자 위로 살짝 덮으면 안전하면서 알맞는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의 파종으로 10cm 정도 모종을 키워서 밭에 옮겨 심기를 하면 온도를 조절해서 발화율을 높이고 밭에 아예 발화가 안 된 곳도 없게 하고 소금을 하는 노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128구 또는 200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128보다는 200구를 사용했을 때 뿌리가 빨리 돌고 육묘 기간도 일주일가량 절약되고 모종을 뽑을 때도 잘 뽑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레이 파종 방법은 직파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젖어있는 상토에 파종을 하고 그 위에 투명한 비닐을 덮어서 수분이 마르지 않게 두시면 일주일이면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묘하면서 물을 주실 때도 최대한 미세한 물입자가 나갈 수 있게 호스를 조정해 주시거나,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미용실에서 쓰는 분무기 같이 안개 분사될 수 있는 분무기를 써서 모판에 최대한 균일하게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게 발화율을 높이고 잘록병으로 모종이 쓰러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월 초중순에 올해처럼 기온이 충분히 높지 않을 수 있고 한 번에 사야 하는 씨앗도 3,000립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온실에서 잘 키운 모종을 소량씩 구매해서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깨 모종은 근처 종묘상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모종을 옮겨 심을 때는 어린 모종이 쓰러지지 않게 조금 깊게 심어주시는 게 좋고, 보통 2줄 심기를 하는데 외대깨는 줄끼리 간격 30cm, 모종끼리의 간격도 30cm를 두시면 되고, 가지깨의 경우는 모종끼리 45에서 50cm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깨는 수분이 많으면 뿌리 발달도 안 좋고 역병, 시드름병 같은 각종 병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참깨밭은 무조건 배수가 중요합니다. 토양에 좋은 유기물이 많이 첨가될수록 배수와 통기가 좋아지는 건 알고 계시죠? 목질 성분이 많은 잘 부숙된 퇴비로 토양을 만들어주시고, 도둑은 최대한 높고 두툼하게 80cm 너비, 고랑은 40-50cm 너비로 깊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수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스마트 워터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제품이죠. 가뭄이나 침수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늘 토양에 알맞는 수분이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이라서 수분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게 보험 드는 것처럼 미리 밭에 뿌려주시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참깨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3달 반이면 마무리가 되는 단기 작물이라서 수비가 불필요한 대신 밑비료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필요한 영양분 3대장 질소, 인산, 칼리를 제외하고 특히 참깨의 수확량을 결정하는 성분은 첫 번째는 황입니다. 유황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3,000평 기준 황을 아예 넣지 않았을 때와 40kg 넣었을 때 실제로 깨의 양과 깨를 짠 기름의 양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또 다른 연구 결과로는 3,000평 기준 30kg의 황을 투입했을 때 40% 정도의 수확량 증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은 광합성을 통해 축적된 탄수화물이 지방산, 그러니까 깨의 꼬투리 그리고 그 안에 종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참깨의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미량요소, 그 중에서도 궁소인데요. 궁소는 앞서 말씀드린 황과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 꽃이나 꼬투리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참깨가 충실히 익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파종하고 나서 한 달 뒤부터 열흘 간격으로 궁소를 연면 시비했을 때 꼬투리의 수가 1.5배 정도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이 주면 줄수록 수확량에 방해가 되는 성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는 당연히 초반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필수 양분이지만 수비로는 부적합합니다. 초반에 질소 공급이 과하거나 요소를 추가 비료로 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참깨의 잎과 줄기 같은 식물체 전체의 크기는 커지지만 참깨의 기름 함량은 더 낮게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참깨를 추비 없이 밑비료로 잘 키우려면 질소질이 높지 않은 복합 비료를 선택하고 유황 그리고 궁소가 들어간 미량 요소를 밑비료로 잘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넣어주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 농사친구의 한 번의 쑥 기비 버전 제품을 밑비료로 사용하시면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쑥 롱 기비 버전 제품은 질소가 토양에 많이 있을 경우에는 식물이 질소 성분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비료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가 질소가 부족할 때만 식물에 공급이 되는 정말 최첨단의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 비료기가 지속되는 완효성 비료이면서 황이 무려 8.5% 인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칼슘과 미량 요소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성분 구성이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참깨뿐 아니라 다른 모든 작물에 밑비료로 쓰시면 좋지만 특히 참깨 재배에는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배 초반에 거세미 나방 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 살충제 넣어주시고 역병과 시드름병을 예방할 수 있는 토양 살균제도 함께 넣고 밭을 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헤비, 스마트워터, 한 번의 쑥 기비, 토양 살충제, 토양 살균제 5가지를 넣고 밭을 갈아주시면 가장 적절합니다. 코팅 종자 아니고 일반 종자 파종하시는 분들은 종자 소독을 꼭 해주시는 게 차후에 잘록병, 역병 같은 각종 병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외대끼 키우시는 분들은 파종하고 2달 반 정도 뒤에 수확하기 20일 전에 그리고 꼬투리를 아래부터 세워서 25층 이상 달렸을 때 메뉴에 꽃을 따는 적심 작업 잘 해주시면 더 이상 깨가 달리지 않고 그 전에 달려있던 꼬투리가 충실히 익는 데 도움이 돼서 10에서 15% 정도 수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조라는 가장 훌륭한 품종은 바로 영웅이라는 참깨입니다. 농진청에서 시험한 바로는 영웅 참깨는 역병, 시드름병, 입마름병, 흰가루병 등 참깨에 걸릴 수 있는 대부분의 병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병에 강한 품종이고 도복이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수확량이 이런 내병성 품종 중에 가장 월등했습니다. 보통 복합 내병계 품종이 300평에 110에서 120kg 정도 수확이 나오면 잘 나왔다고 하는데 영웅은 무려 158kg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재배했는데 수확량이 그냥 30-40%가 더 나와버리니까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참깨 품종입니다. 가까운 종묘사에서 구매하시거나 인터넷에서는 아직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서 혹시 구매 희망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로 문자 연락 주시면 코팅된 영웅 참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깨 다수확하는 재배법 정리하자면, 첫 번째, 참깨는 저온에서 잘록병 피해가 심하니까 최저 기온이 12도 이상이 지속되는 때에 심어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주당 수확량은 가지깨가 많지만 성당 수확량은 외대깨가 많고, 가지깨는 가지 줄매기, 외대깨는 적심 작업에 관리적 번거로움이 있다. 세 번째, 참깨는 발화할 때 수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토양 수분 20에서 30% 정도가 적당해서 지파에서는 젖은 상토로 종자를 덮어주고 육묘에서는 젖은 상토를 덮고 비닐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참깨 재배에서 배수는 각종 병해를 예방하고 생육을 좋게 하는 가장 필수 요소이니까 유기물 투입과 두둑의 높이를 신경 써주고
그리고 스마트워터도 밥 만들 때 꼭 넣어주자. 5번째, 수확량의 질소 과용은 악영향을 끼치고 황과 미량 요소는 도움을 주는 성분이니까 질소의 과용을 자동적으로 막아주고 황과 미량 요소의 칼슘까지 골고루 포함된 한 번에 쑥 기비 버전 제품을 밑비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6번째, 수확량을 위해 적심 작업도 잘 해주시고 참깨 품종은 영웅이라는 참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깨 재배에서도 두둑의 높이를 높게 하는 것이 역병을 비롯한 각종 병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평일항에서 참깨 재배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값비싼 농약이나 비료 이런 자재에 의존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장마나 태풍 같은 각종 변수에 잘 대응하고 무사히 참깨 농사 풍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좀 더 광고 없는 깔끔한 참깨 재배 방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얼굴 지겨우시겠지만 작년에 올린 제 영상 시청하시면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농사친구, 여기는 김포의 농약사 농사이야기, 저는 문상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늘 좋은 정보와 늘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